안녕하세요. 백세인생 주치의 최창보입니다. 오늘은 우리 많은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안이 과연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인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끝부분 말미에서는 이 개혁안에 대한 어떤 비판이 현재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혁이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시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혁안이 발표되기 이전에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보험료 인상이 될 것이다, 보험금은 축소될 것이다, 연금 수령 시기, 그 연령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기금 고갈을 이유로 하는 개혁 조치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번 연금 개혁안의 골자를 보면 우선 그 방향을 국민연금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자, 세대 간의 형평성을 좀 올려보자, 노후 소득 보장을 좀 강화해보자 라고 하는 세 가지 사항입니다. 사실상 연금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연금 제도는 앞으로 얼마나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이 되면 기금이 소진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서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에서 2072년까지 늘려보자, 연장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도의 문제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후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혁이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료 인상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3%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보험료율 3%에서 시작해서 몇 차례 인상이 이루어졌지만 최근 20년 동안 9%에서 동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이 동결된 상태로는 지속 가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정부는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3%까지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꺼번에 일시에 13%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인 인상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험료율 인상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물론 보험료가 오르면 우리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장기적으로 보면 연금 제도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금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고 이는 곧 우리가 노후에도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소득 대체율에 관한 것입니다. 소득 대체율은 우리가 은퇴 후에 받는 연금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득 대체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는 소득 대체율이 무려 70%였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개혁을 통해서 2008년도에는 퍼센트를 줄였고요. 그리고 현재는 42%까지 낮아졌습니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지금의 수준인 42%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줬습니다. 원래 계획은 2028년이 되면 40%까지 낮추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노후의 소득 보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가 바로 이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지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이 적으면 우리 노후에 은퇴 후의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기금 수익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연금 기금의 누적 수익률을 보면 5.92%입니다. 기금의 규모는 무려 1036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수익률을 1%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외국 투자 또는 대체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자산 배분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금운용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요. 해외 사무소를 개설해서 기금운용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수익률이 중요할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금의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면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내는 보험료로 쌓인 기금이 잘 운용되고 늘어나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면 그만큼 더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구 구조의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정부는 최근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우리 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연금액에 기대 여명이 증가하고 또는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것을 연동하는 그런 장치 도입을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개혁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우리 현재 청년 세대들은 우리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입도 안 하고 받지도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대에서 50대까지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청년 세대는 보험료 납부 기간이 앞으로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인상 속도를 조정해서 세대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이번 개혁안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년 세대들은 어차피 보험료를 납부해봤자 자기들이 연금을 받을 때에는 이미 기금이 소진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걱정으로 제도에 대한 신뢰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을 전제로 해서 지급 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가입 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 크레딧 또는 군 복무 크레딧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재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던 것을 첫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자라는 방안을 검토하고요. 군 복무 크레딧은 현재 6개월 군 복무 기간만 인정해 주고 있는데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를 주어서 국민연금 가입 연령을, 의무 가입 연령을 현재 59세입니다. 앞으로 더 65세까지 상향하는 방향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